자, 잘 놀다 오셨죠? 내신 잘 보셨나요? 뭐 얘기 듣기로는 내신 끝났다고 또 뭐 찜질방 가고 축구하고 PC방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 수능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하셔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셔도 또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끝나고 노세요. 끝나고. 알겠죠? 끝나고 노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공부 양이 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처음에 개념 쌓을 때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집 한 권을 다 푸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루하루에 커버하는 공부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 아파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게 엄청 치명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조금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교재를 새로 했습니다. 표준이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GPT가 잘 만들어줍니다. 훌륭합니다. 더 라이트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대다, 등대 좀 잘 비춰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래요. 그래서 1편이 우리 더 맵이었잖아요, 그죠? 잘 한번 멀리서 한번 보고 더 라이트하우스. 야, 여기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안에 구성을 보시면. 우리가 더 맵이라는 교재의 주된 테마는 우리가 기출을 좀 잘 분석 한번 해보자 라는 테마였었다면, 더 라이트하우스의 테마는 우리 변형된 자작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생소한 문제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난도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GPT와 제미나이와 클로드가 다양하게 이제 협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원을 한 4명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양하게 협업들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그 다음에 선지들도 좀 많이 교정하고 가다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데이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데이 0은 똑같이 진행되고, 데이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작 문제예요. 자작 문제고, 문제들이 총 11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문제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21번 문제죠. 그러니까 밑줄음이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어법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한 문제, 빈칸 4문제, 순서 2문제, 삽입 2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입 파악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까지 고르게 들어가 있도록 배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해설지도 제가 다 작성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구성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다 무슨 구성이신지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 2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요, 데이 2 같은 경우에는 테마별 EBS 우수문항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EBS 문제를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 EBS 문제들을 제가 다 변형을 직접 다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어렵다, 힘들다, 요런 소재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은 문항들을 제가 선별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테마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데이 파악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읽기라는 테마를 좀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읽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지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화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글을 정확하게 잘 읽고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에서는요, 원래는 이제 데이 0하고 데이 1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 주차,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월 1주차밖에 없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5월 2주차가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5월 2주차에 데이 0, 데이 1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주차, 5월 1주차에 데이 2를 살짝 좀 잡아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요거 숙제를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셔야 수업이 가능합니다. 내 말 이해됐네, 얘들아? 되셨죠? 질문 있나요? 질문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데이 3, 4, 5는 똑같습니다. 저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데이 0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데이 1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모든 지문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유의미하다 싶은 지문, 문항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되시죠? 오늘이 이제 새로운 교재로 시작하는 첫 수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까먹을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고, 요런 것들은 요런 식으로 풀자, 그 다음에 요런 글들은 좀 요런 식으로 읽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렇게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잡아보고, 그 다음에 2주차, 5월 2주차부터는 다시 옛날 방식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들 다 되시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돼요. 시간은 제가 11문제니까 양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25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5분 동안 시간 맞춰서 푸실 건데, 항상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되는 생각은 시간 내에 모든 지문들을 다 푼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싶은 것들은 빠르게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다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내에 다 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했다, 글이 좀 잘 읽히지 않았다 싶은 것들은 다시 읽어보셔서 완벽하게 읽으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에요. 최대한 열심히 풀어봅시다. 시작. 다 하셨나요? 다 맞았다. 내가 음료 사주려고 그랬는데. 하나. 둘. 2개 잘했어. 셋. 오, 잘했어. 네. 열심히, 여기서부터 화이팅. 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요 얘기, 우리 제일 처음에 그 교재 시작할 때 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데라 내가 사실 하는 이야기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을 명확하게 기억들을 해두시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이 생각날 정도가 되셔야 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그 국어과 과목들은 여러분들 피드백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여러분들 옆에 끼고 앉는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꾸 고민들을 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글을 정확하게 잘 읽으시려면 제일 처음에 단어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좀 잘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위에서 아래 순으로 쭉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의미들을 잘 외우신다. 여러분들 잘 외우셔야 되니까 제가 그 테스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안 외우는 애들이 있죠.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막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글이 안 읽히는데요. 글이 안 읽히는 게 아니라 사실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단어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단어를 외워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단어를 좀 외우세요. 그러니까 잘 봐. 내가 니들하고 과외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다수를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엔간하면 좀 평균치에 맞춰서 과제들을 내줘야 돼요. 내 말 맞아? 근데 만약에 자기의 수준이 조금 부족해. 그럼 뭐 해야 돼? 자기가 더 채워 넣어야 돼. 내가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
뭐 나만 충격적일 수 있어. 한 2년 전에, 2년 전? 1년 전, 작년인가 보다. 작년에 서울대 간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마포고 다니는 친구 중에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어.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진짜 잘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방학 딱 겨울방학 될 때쯤이면 항상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분은 항상 엄청 이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항상 나한테 신년 달력 하나를 딱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전화를 딱 하세요. 전화를 딱 하시면서 선생님, 우리 뿅뿅이가 겨울방학 동안에 선생님 수업 외에 뭘 추가적으로 더 채우면 좋을까요?를 항상 물어봅니다.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걔는 1학년 때부터 잘했다니까? 1학년 때부터 잘했는데 그러면 우리 뿅뿅이는 겨울방학 때 뭘 추가적으로 더 하면 좋을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상당수의 학생들, 그 친구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우리 상당수의 학생들은 뭐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온 것만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 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단어 수준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더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느냐? 해야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표면적 뜻을 열심히 외우신다.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까지 아셔야 된다? 속성까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이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걸 우리 소위 말해서 배경 지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배경 지식은 어떻게 쌓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책을 읽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는 뭘 통해서? 이거는 기출을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 같은 것들은 그냥 좀 암기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 관련한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은 그냥 다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그 관련한 표현들이 띵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친구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툭툭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면 글이 아주 명료하게 읽힐 거다라는 얘기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1번 같은 경우에도 1번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도 1번 질문 잠깐만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혹시 읽으시면서 주관과 객관이라는 속성이 조금 떠오르셨나요, 여러분들? 1번 잠깐 적어 놓을까요? 어디에다가든 1번 근처 어디에다가든 주관과 객관의 속성을 잠깐만 좀 적어 놓으셔야 되고, 적는 데에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을 읽으실 때 진짜 주관과 객관의 속성이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됐나요? 자, 주관과 객관, 주관과 객관의 속성이 있어요. 주관은 누군가의 의견이야 아니면 사실이야? 누군가의 의견이죠. 누군가의 의견이야. 반대말이 뭐죠? 의견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아? 의견의 반대말은 사실이야. 괜찮나요? 됐죠? 추가적으로 더 해볼까요? 자, 주관적인 건 특수한 거야 아니면 매우 보편적인 거야? 생각해. 대답해야죠. 특수한 거야, 보편적인 거야? 이건 매우 특수한 거야. 사람마다 달라. 맞죠? 그러면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보편적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하나는 변화할 거고요, 뭐 하나는 변화하지 않을 거야.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사실이고 진실이야. 맞죠? 이거는 변화하지 않아. 얘는요, 매우 쉽게 변화하는 것들이죠. 내 말 이해되셨나요? 자, 요 속성은 얘들아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속성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관련한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 표면적 뜻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속성들이 다 동일하다라는 걸 인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라고요. 내 말 이해됐나요? 그 관련한 문제가 또 몇 번에 있었냐면 얘들아, 몇 번에 있었냐면 5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5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뭐와 뭐의 속성을 좀 보실 수 있으셨어야 되냐면 주관과 객관의 속성이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5번 위에다가도 주관 대 객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적어 놓으시고, 요거는 제가 풀이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주관과 객관의 속성이 나는 진짜 느껴졌는지 느껴지지 않았는지를 집에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면 다 같은 속성이야.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얘들아? 기출을 통해서 자꾸 학습해 나가셔야 되고, 실제 지문에서 내가 진짜 이거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꾸 떠올려 보셔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됐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거 하나. 자, 그러면 단어를 좀 정확하게 잘 알았어. 표면적 뜻뿐만 아니라 속성도 하나하나 잘 쌓아갔어. 그러면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될 거고, 얘들아? 문장이 될 거고. 문장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처리들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소재 간에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문장이 너무 긴데요, 선생님. 문장이 너무 길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빠르게 소재, 그 다음에 걔네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들은 자꾸 날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불필요하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원아? 뭐라 그랬냐고. 불필요한 정보는 반복되는 정보입니다. 자꾸 반복돼. 그러면 그 표현들은 다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려버리시면 되는 거야. 하나로 퉁치자고. 하나로 퉁치면 여러 개의 정보들이 하나의 정보가 돼버릴 거니까 여러분들 눈에 남는 거는 주요 소재만 남을 거고요. 걔네들 사이에서 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세요 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건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관계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3가지밖에 없다고. 인과관계, 아니면 뭐 역접대조 관계, 아니면 뭐 A는 B다의 꼴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얘기야. 자꾸 이걸 연습하셔야 되고 이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은 겁나 많을까 아니면 제한적일까? 제한적이야. 몇 개 안 돼. 됐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장을 정리하시면서 같이 이 소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걔네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셔야 되고. 됐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그냥 하고 적고 끝내시는데 이걸 내신처럼 생각해봐요, 얘들아. 내신처럼 생각하면 내가 소재 간의 관계 중에서 인과를 설명하는 말 다 적어주면 니네 다 외울 거 아니야? 외워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좀 내신 하듯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너무 그냥 읽고 끝낸다고. 읽고 끝내면 안 된다고, 얘들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진짜 보자마자 그게 반응이 바로바로 돼야 처리가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잘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걔네들이 엮인 게 뭐가 될 거고, 얘들아? 글이 될 거고. 글을 읽는다라는 건 뭐 하는 거다? 문장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는 건데 이 관계를 파악해 나감에 있어서 필수가 뭐다? 뭐부터 파악 잘하자? 뭐부터? 빨리. 공통점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상 공통점을 잘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의 98%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네, 됐어. 그래서 공통점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구조로서 총 몇 가지 내가 언급을 드렸어요? 3가지 언급을 드렸어요. 맞죠? 제일 중요한 게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뭐야? 얘가 제일 중요해. 슈퍼 중요. 슈중, 슈퍼 중요. 여기까지 되니? 내가 우리 집에 이사했거든, 얘들아. 며칠 전에 이사를 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뻗어 있었어. 뻗어 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자꾸 이제 요즘 아재 개그 막 이런 것들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이제 힘 좀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뭐 자꾸 요즘에 좀 줄임말에 빠져가지고요. 그죠? 막 나한테 뭐 이상한 걸 자꾸 해. 이상한 걸 하면서 아빠 이거는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간에 막 내가 못 따라가겠어. 우리 딸의 유행 표현에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줄임말이 유행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수업할 때 줄임말을 한 5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내가 퀴즈를 출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딸이 이제 나한테 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그로신이 있어. 자, 줄임말이야. 그로신. 맞춰보세요. 그리스.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그로신 수업을 한 다음에 저한테 그로시를 보거든요. 그리스 로마시나 시험을 봅니다. 우리 딸이.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 퀴즈를 내고 제가 이걸 못 맞추면 이제 나머지 수업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핏줄은 못 속이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살짝 했다. 어찌됐건 간에 정신 차려봐. 자, 봐봐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슈중한 거는 뭐냐면 추상적인 것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얘들아. 구체적인 진술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네모로 노란색 친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정우야, 요 시점에 너는 무슨 생각해야 돼? 요 시점이 무슨 시점이야? 그거부터 얘기해줘. 추상적인 게 뭐야?
뭐야?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어? 니네 한 주 쉬고 왔으면 좀 힘내야 되는 거 아니야? 추상적인 게 뭐야? 관계가 잘 안. 자, 추상적인 거는 너희들이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이야 싶은 것들은 다 추상이야.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뭔 말이야 싶은 거는 다 뭐라고? 추상이야. 그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이때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야? 뒤에 뭐가 나올 거야? 무조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거야. 난 이걸 찾을 거야.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야, 이때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야, 이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때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뒤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거니까 난 그걸 찾을 거야. 이해됐어?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어? 그러면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야, 주관적입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뒤에 무조건 얘랑 같은 말이 나올 거야. 그 같은 말들이 어떤 말들일 거야? 의견이나 특수나 변화가 가능하다 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얘랑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할 수 있으려면 너희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됐어? 다시 이때 무슨 생각하라고, 얘들아? 자, 제발 대답 좀 해줘, 빨리. 이때 무슨 생각하라고? 뒤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거야. 됐냐, 얘들아? 그 구체적인 진술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속성 중심으로 같은 말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찾겠다! 이해됐냐, 얘들아? 응? 야, 그 다음에 일반 진술과 예시가 나왔어. 이때의 사고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뭐야? 일반 진술이야. 이거 봐봐. 이건 대문자 A고, 이거는 무슨 A야? 소문자 A. 됐어? 이건 일반 진술이고 이건 예시야. 이건 상위 개념이고 이건 하위 개념이야. 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어. 뭐가 상위 개념이야? 새가 상위 개념이야. 독수리는 뭐야? 하위 개념이야. 그럼 너희들은 독수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독수리구나. 잘 날겠네. 대머리인가? 이런 생각할 거야? 아니. 무슨 생각할 거야? 이건 새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독수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한다고? 이건 새야. 이렇게 한다고. 됐니? 자, 1타 강사를 봤어. 남종윤. 나왔어. 너희들은 남종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 거라고? 1타 강사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다시 해. 더 와닿게. 미남 나왔어. 강동원 나왔어. 상위 개념 뭐야? 빨리 해보자. 해봐, 빨리. 상위 개념 뭐야? 상위 개념 뭐냐고? 미남. 하위 개념 뭐야? 강동원. 그럼 너희들은 강동원을 보면서 이걸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는 강동원이야? 아니면 미남이야? 미남이야. 이해됐어? 이때의 생각이 중요해. 이때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때 무슨 생각해야 돼? 빨리 해줘. 대답해줘, 빨리. 나 뭐 찾겠다? 일반 진술을 찾겠다. 상위 개념을 찾겠다 생각해야 돼.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생각은 이거야. 잠깐만, 난 상위 개념을 찾아야지 했는데 내 머릿속에 상위 개념이 없으면 어떡해? 다시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돼. 절대 내려가면 안 돼. 다시 어디로 올라가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올라가서 뭐 하고 내려와야 돼? 일반 진술을 머릿속에다가 소재 중심의 관계로 정리하고 내려와야 돼.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제발. 알겠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무슨 열이야, 이거? 윤석열 아니야? 나열이야. 나열. 됐니, 얘들아? 이 시점에 나열인 걸 인지할 수 있어, 없어? 빨리 대답해줘, 빨리. 없어. 언제 나열임을 인지할 수 있어? 이때 나열임을 인지할 수 있어. 맞아? 이거 봐봐. 이거는 무슨 A야? 소문자 A야, 소문자 A. 맞지? 소문자 A야, 소문자 A. 소문자 A 2번을 봤을 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든다고? 나열이구나. 맞아? 이때 무슨 생각해야 돼? 공통해. 주지원, 세수하고 빨리 가. 아, 진짜 못생겨가지고, 까매가지고. 야, 이때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이때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A1과 A2의 공통의 상위 개념을 찾아봐야지 이 생각해. 봐, 강동원 했어. 그지? 그 다음에 뭐? 차은우 이랬어. 이해됐어? 자, 봐. 강동원을 딱 봤을 때, 강동원 이럴 거야. 맞니? 야, 그 다음 차은우를 딱 봤어. 무슨 생각해야 돼? 강동원, 차은우 이거야? 아니! 무슨 생각해야 돼? 미남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됐니? 그럼 얘는 뭐야? 미남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미남 2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럼 다시. 이때는 무슨 생각해야 될까? 이때는 무슨 생각해야 될까? 이미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뭘 떠올렸어, 이미?
미남을 떠올렸어. 맞아? 그럼 이때는 무슨 생각해야 돼? 미남이겠지 하면서 스킵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여기서 너희들은 남만 봐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건 뭐겠지? 미남이겠지. 생각하면서 빠르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스킵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좋아. 자, 그 생각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집에 가라, 니네.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야,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공통점 중심으로 너희들이 글을 읽었어, 이미. 맞아? 그러면 공통점이 아닌 걸 봤을 때 이건 공통점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겠지. 맞아? 그때 무슨 생각해야 돼? 잠깐만, 역접대조냐 아니면 인과관계냐, 두 가지 중에서 무슨 관계지를 따져야 돼. 이해됐어? 언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노란색일 때의 생각이 중요해. 이해됐어? 이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차이점을 찾는다. 됐니? 뭘 찾는다? 차이점을 찾는다. 차이점만 있을 거야? 아니면 공통점도 있을 거야? 공통점도 있어. 잘 봐. 남종류는 영어 강사다. 남종류는 영어 강사다. 자동차는 빠르다 이랬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사 하나 집어넣어줘. 남종류는 영어 강사다. 자동차는 빠르다. 연결사 집어넣어줘. 집어넣을 게 없어. 왜? 둘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좋아. 그럼 다시 잘 봐. 잘 봐야 돼. 이때 뭐가 중요하다? 사고가 중요해. 맞아? 이때 나는 뭘 찾을 건데? 차이점을 찾을 건데. 선생님,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뭐 할 거야? 공통점을 찾을 거야. 공통점을 찾고 공통점을 뺀 나머지가 다 뭐가 될 거야? 차이점이 될 거야. 추상적인 글일수록 이걸 잘해야 돼. 추상적인 글일수록 잘해야 돼.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글이 너무 어려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때 너희들은 뭘 발견했어? 역접의 연결사 however를 발견했어. 뭐 해야 돼? 반드시 이 짓을 해야 돼. 뭘 찾는다? 차이점을 찾는다. 차이점을 찾을 건데 선생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뭘 찾아라? 공통점을 찾아라. 공통점을 찾고 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될 거다? 차이점이 될 거다.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좋아.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야? 원인과 결과. 뭐가 중요해?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지금 너 때문에 나 지금 겨드랑이 땀 날라 그래. 나 지금 손을 지금 번쩍 못 들겠거든?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든다? 원인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해? 둘 다 중요해. 알겠네, 얘들아?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는 인과관계를 둘 다 기억하셔야만 한다. 알겠니, 얘들아? 반드시 둘 다 기억하셔야 해요.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잘 봐. 지금 이 중에서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돼. 왜?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한 3,788만 번 정도 얘기했어. 됐지? 내가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도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이걸 써먹을 수 없어. 왜? 알고 있는 거. 남종린이 100번 이야기한 거 미만잡? 이거 하니까 해결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들아, 이거를 니네들이 몰라서 썼을까? 아니, 난 니들이 쓰라고 쓴 거야. 써야지. 왜? 어차피 니들은 계속 못 쓰고 있잖아, 지금 이걸. 응? 얘들아, 오늘 내가 이걸 쓰면서 한번 조져볼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 보겠어? 자, 가자. 힘든 척 하지 마. 이거 막. 지금 이 인과관계 몇 개냐? 인과관계 2개야? 3개야? 이거 3개만 하고 시작. 잘 봐. 자, 3가지 적을 거야. 잘 봐. 1번에서 3가지 적을 거야. 첫 번째,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 중에서 only라는 친구를 적을 거야. only가 뭐야? 한국말로 뭐야? 만이야. 오직 뭐뭐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only가 나오면 무조건 인과관계가 나옵니다. only가 나오면 무조건 인과관계가 나와요. 됐죠? 오직 너만 사랑할 거야 이랬어. 오직 너만 사랑한다. 됐죠? 그러면 인과관계 한번 만들어봐. 해봐. 주지원 만들어봐. 빨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나? 정우야, 네가 해봐. 그러면
오직 너만 사랑할 거야. 인과관계 해봐. 가짜지, 가짜. 저 아이의 사랑은 가짜였어. 잘 봐. 진정한 트루 러브, 심원혁. 헤어졌다, 사귀었다, 헤어졌다, 사귀었다를 최소 3-4번 정도를 한 우리 심원혁. 진정한 사랑, 사랑꾼, 그녀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 원혁이. 원혁아 얘기 한번 해봐. 자, 오직 그녀만 사랑할 거다. 자, 인과관계 한번 만들어줘. 진정한 사랑꾼. 귀가 빨개지고 있는 그녀를 상상했나? 자, 빨리 해보죠. 빨리. 야, 거기서 인과관계는 이렇게 할 거야. 그녀라서 나는 사랑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녀라서 나는 사랑하는 거야. 온니가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린다?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노력해. 알겠니, 얘들아? 찾아야 돼. 알겠지?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댓이야. 소댓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맞니, 얘들아? 소댓은 붙어 있으면 소댓 주어 동사 이렇게 될 거고, 떨어져 있으면 so 삐리링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될 거야. 맞니, 얘들아? 뭐가 됐던 간에 소댓은 무조건 앞에 거와 뒤에 거 사이에서의 관계가 인과관계입니다. 이해되니? 소댓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무조건 무슨 관계다? 인과관계다. 그랬을 때 소댓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뒤에 있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뒤에 있는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괜찮나요? 그래서 요 앞에가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so that 뒤쪽이 다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야. 컴마 다음에 분사가 이렇게 나오는 꼴. 뒤쪽에 등장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됐죠?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쭉쭉 내려가면서 읽는다. 이걸 첫 번째로 시도하세요. 됐니?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어떻게 간다? 거꾸로 간다. 됐니? 이게 1번 안 되면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 보자. 자, 진정한 놀라운 발전이라는 것은 오직 발생에 뭐뭐 할 때에만. 화살표 어떻게 쏠 거야? 요거 할 때에만 진정한 놀라운 발견이 발생합니다.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accumulation of suppressed contradictions becomes so overwhelming. 보이시죠? So overwhelming that. 보이니? 그럼 어떻게 간다? 이렇게 쭉쭉 내려간다. 괜찮나요? 야, 여기서 그냥 보고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집에서 뭐 해야 돼? 이걸 다 외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써먹어, 제발. 아시겠어요? 됐죠? 야, 그 다음에 여기서 컴마 다음에 ing 보이니? 컴마 다음에 ing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쭉쭉 내려가는 걸 먼저 시도한다. 해보고 정 이상하다 싶으면 거꾸로 올려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글을 내가 너희들한테 해석하라 그러면 이 글의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표현들 때문이야. accumulation. 그 다음에 reconfiguration. 이런 표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해 두세요. 내가 너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있어. 결론적으로 드러난 형태는 명사라는 거야, 동사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야. 됐니, 얘들아? 근데 이 명사를 자꾸 뭘로 돌려서 해석을 해보셔라. 해석이 너무한데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거의 10중 8구는 뭐다, 얘들아? 명사화되어 있다. 그걸 자꾸 뭘로 돌려봐라. 동사로 돌려보셔라. 됐어? accumulate가 무슨 뜻이야? 대답해줘, 빨리. 축적하다야. 됐니, 얘들아? accumulation 하면 축적인데 이걸 뭐라고 처리하시라고? 축적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시라고. 됐니, 얘들아? 축적하는 거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이런 말들 뒤에는 통상 뒤에 뭐가 나올 건데? of가 나올 거고 of 뒤에는 뭐 아니면 뭐가 나올 거다. 대답해줘.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나올 거다. 그럼 봐. 이러한 억눌린 대조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러한 억눌린 대조가 뭐 한다라고 하면 돼? 축적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됐니? 그러면 다시 이러한 억눌린 대조들이 축적되었어. 그게 겁나 커. 이렇게 갈 거야. 그게 겁나 커. 그래서 개념적인 댐이 무너졌어.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대조들이 막 축적되어서 댐이
무너졌어. 여기까지 돼? 그래가지고 필요해. 재구조하래. 되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재구조화 시키는 거. 이렇게. 되니? 뭐를? 현실을 재구조화 시키는 거야. 이렇게 가시라고. 되셨어요? 됐죠? 그럼 다시. 억눌린 대조들이 막 쌓여갔어. 그래서 개념적인 댐이 뭐 있고? 무너졌고.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 완전히 현실을 재구조화 시키는 게 필요했어. 어때요?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아.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됐죠? 그죠? 집에 가서 복습들 잘 하셔야 돼. 자, 다음 갈게요. 밑에 헬프 보여? 헬프 보이니? 헬프는 무조건 인과관계입니다. 헬프는 무조건 인과관계예요. 헬프라는 친구가 등장하면 무조건 인과관계입니다. 내가 얘기했다 얘들아.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말들은 많지 않아요. 반복될 거거든요. 반복될 거니까 이러한 표현들 정도는 좀 암기하고 계시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들아. 특히나 문장이 너무 복잡해 싶으면 그냥 이러한 신호들 찾아가지고 소재 잡고 그냥 인과관계 때려버리시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help reduce야. 야, 그러면 트리 플랜테이션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 때문에 뭐가 줄어드는 거야 얘들아? 압력이 줄어드는 거야. 잠깐만, 나 지금 뭐라 그랬어? 얘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조사 붙였어? 얘 때문에라고 그랬어. 됐냐? 얘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거랑 얘가 이거를 줄이는 것을 도와줍니다라고 해석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고요.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얘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어. 이렇게 가시면 훨씬 더 편하다고요. 내 말 이해됐죠? 그죠? 맞죠? 그래서 트리 플랜테이션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어. 어디에 미치는 압력이냐면 세계의 열대 우림 지역에 미치는 압력이 줄어들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뭐 함으로써는 마찬가지로 어떤 꼴이야?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 맞냐 얘들아? 뭐뭐 함으로써. 됐니? 근데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꼴인데 이 꼴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잘 봐. 주어가 동사했어요. 목적어를 by ing 함으로써 이랬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동사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지는 이런 동사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되셨나요? 야,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를 변화시켰어. 뭐 함으로써? ing 함으로써 이랬어. 됐죠? 자, 순서 잡아줘. 뭐가 1번이야? 뭐가 1번이야? 주어가 1번이죠. 2번이 뭐야? 2번이 뭐야? ing가 2번이죠. 목적어가 뭐야? 3번 이렇게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하고 몇 번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랑 3번이야. 됐니? 심원혁은 여자친구에게 많은 선물을 함으로써 그녀의 사랑을 쟁취했다 이랬어.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좋아. 야, 그럼 1번 뭐야? 심원혁. 2번 뭐야? 많은 선물 공세. 3번 뭐야? 사랑 쟁취야. 됐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랑 뭐라고? 심원혁이 사랑을 쟁취했다야. 됐어? 선물 공세 함으로써 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랑 뭐라고 얘들아? 제일 처음 시작과 제일 끝이라고. 내 말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좋아. 엄청나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꼴이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누구야 얘들아? 트리 플랜테이션이야. 하나 더 뭐야? 하나 더 뭐야? 우림 지역의 압력 감소야. 내 말 이해되셨어요? 괜찮지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가자. 요거만 하고 쉬자. 요거는 문법적인 얘기를 좀 살짝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들어봐봐. 요 얘기 좀 하자. 자, 앞에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다가 잘 봐야 돼. 컴마가 이렇게 등장했어. 되니?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등장했어. 관계 대명사가 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WH 붙은 친구들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 친구를 우리 뭐 관계 대명사의 계속주용법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신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됐죠? 이 친구는 첫 번째 암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앞 문장을 받을 수도 있다. 둘 중에 어떤 거든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얘야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됐니? 얘냐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오브 관계대명사의 꼴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오브 대신에 다른 전치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네라. 명사 오브 관계대명사의 꼴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오브 대신에 다른 전치사가 들어가기도 한다고요. 그럼 여기 봐. 지금 여기서 컴마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여기 위치가 보이는 거 보이네 얘들아? 보이시죠? 그럼 이거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야. 됐니 얘들아? 그랬을 때 얘는 누구를 받아줄 수도 있고 누구를 받아줄 수도 있다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명사는 없으니까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거야. 그 생각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매우 컨트로버셜한 거. 컨트로버셜이 무슨 뜻이죠?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야. 됐니 얘들아? 그러면 그 생각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뾰로롱이에요.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럼 다시 그 생각이 매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얘기야. 됐어? 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요 소재로 잡을 거야? 아니면 관계 설명하는 말로 잡을 거야? 관계 설명하는 말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됐니? 야, 그 생각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 이유는 이 뒤쪽 내용 때문이야. 이런 얘기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되셨어요? 다시. 너희들이 요 문법 사항을 알고 있어야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고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이 뒤에 있는 대절과 앞에 있는 생각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관계인지가 잡히실 거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얘기 잠깐만 읽어볼게 얘들아. 잘 봐. 잘 봐.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수세기 동안 만들어 왔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기원으로 만들어 왔어. 다시 언어의 힘을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기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얘들아? 언어가 있어서 인간만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까지 돼. 잘 봐. 단 하나의 증거야. 실존적인 어떤 차이래. 뭐랑 뭐 사이에서?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서. 그럼 대답해야 돼.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유일한 증거가 뭐라는 얘기야?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 이것 때문에 그 생각이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 그럼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대충. 다시.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야? 동물들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야?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다시. 언어의 힘은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기원으로 만들었어. 단 하나의 증거야. 뭐랑 뭐를 구별짓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맞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인간만 뭐 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얘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동물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라는 얘기죠. 인간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생각은 논란의 여지가 됐어. 그러니까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다 얘들아? 동물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여야 되죠. 내 말 동의할 수 있니 얘들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글들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읽는 게 여러분들이 표면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성까지 고려하시면서 글들을 읽어 나가시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대조랑 정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자, 다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자, 진행합시다. 자, 갈게요. 자, 다음에 역접, 대조. 자, 렛츠고. 보이니? 잘 봐.
뭐라고? 뭐라 그러냐? 자, 봐. 나 봐봐. 왜 토하려 그래? 해봐. 우리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됐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자,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됐죠? 자,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느끼셔야 돼? 변화도 뭐다? 뭐다? 대조다. Big bird. 대조. 됐니? 변화도 대조다. 됐죠? 자, 그럼 대조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얘들아? 반드시 뭘 찾는다? 대답해줘, 빨리. 기, 준, 점을 찾으셔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심원혁, 남종윤. 기준점? 뭐, 그럴 수 있지. 사랑, 그죠? 아니야, 나도 사랑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자, 뭐, 외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외모,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할게. 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조의 신호를 보시면 무조건 기준점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할게. 변화의 신호를 보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대조야. 맞아? 대조하시면 무슨 생각? 기준점 찾는다. 됐니? 야, 근데 변화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가장 흔한 가장 흔한 변화가 뭐야? 언제에서 언제로? 과거에서 현재로의 대조고요. 맞죠? 이거를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됐니? 여기 잘 봐. 야, 우리 구문에서 요거부터 가자. A가 나왔다. and, but, or이 나왔다. 그 다음에 B가 나왔다. 이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뭘 보시고 대답해 줄래? B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똑같이 생긴 A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된다? A와 B에 뭘 떠올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공통의 상위 개념을 떠올리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공통의 상위 개념이 떠오르신다면 공통의 상위 개념으로 그냥 간다. 공상으로 간다. 공상으로. 됐죠? 공통의 상위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둘 다 기억한다. 둘 다 기억한다. 괜찮니? 됐겠지 뭐. 그럼 다시 여기 봐. but 왔다. 큰일 났다. 봤어. 일단 뭐부터 보신 다음에 앞에 뒤부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자? 똑같이 생겨먹은 앞에 걸 찾자라고 얘기를 했어. 괜찮니 얘들아? 자, 질문이다. 질문. 자, 얘랑 엮인 친구는 is shared야 아니면 refers to야? 날 보지 말고 빨리 생각이라는 걸 해줘. 빨리. 생각, 와, 이마스, 뭐야. 좀 미안해. 자, was missing. 없어졌어. 맞아? 공유되었어. 두 종 사이에서 공유되었어. 맞아? 공통의 선조에서는 사라졌어. 됐어? 따라서 이 친구가 동사 2번이고요. 동사 1번은 누가 된다 얘들아? is shared가 1번이 된다.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 얘들아,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니들이 알아야 돼. 나 지금 뭐 했어? 이거 보고 똑같이 생긴 친구가 얘냐 물어봤어. 됐어 얘들아? 얘냐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했냐고. 같은 맥락, 같은 카테고리를 찾았다고. 나 같으면 그걸 열심히 적어 놓겠다. 나 같으면 그걸 열심히 적어 놓겠다. 다시. 얘랑 엮인 게 얘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나는 뭐 했다 얘들아? 같은 내용, 같은 카테고리를 찾아봤다. 됐죠? 같은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여기 있는 요 친구랑 같은 맥락이구나. 근데 봤더니만 요 친구는 시제가 무슨 시제고 얘들아? 현재 시제고 여기 있는 요 친구는 시제가 무슨 시제네? 과거 시제네. 맞니 얘들아? 뭐네? 대조네. 맞아? 그래서 뒤에 봤더니만 이 친구는 뭐 했고 얘들아? 공통의 선조에서는 없어. 맞아? 그러면 두 종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야 얘들아? 두 종들 모두에서 그거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다음 갈까? 여기도 봐봐. 나데이 법비 이랬어. 됐니? 야, 그러면 A와 B는 뭐 해야 돼? A와 B는 무슨 birds야? big bird야. huge bird야. 대조야. 맞아? 맞지? A가 아니라 B입니다. 야,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의 반이어야 아니면 문맥상의 대조야? 문맥상의 반대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서는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문맥을 고려하면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 반대여야 된다. 됐어? 착하다와 잘생기다는 반대야, 아니야? 하지만 소개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 예쁘냐? 잘생겼어? 착해. 뭐야? 반대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오케이, 좋아. 야, 얘를 확장시킨다. 잘 봐. 얘를 확장시킨다. A는 B가 아니에요. A는 뭐예요? C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B랑 이 C 사이에서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된다? 빨리! 서로 반대되는 관계여야 된다. 됐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 우리는 뭘 쓴다, 준혁아? instead 하나 더. rather 하나 더. 역접의 연결사. 하나 더. 그냥 마침표를 찍기도 해요. 이해되니? 나데이 법비를 하나의 문장에서 쏟을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되셨나요? 야, 그럼 여기 봐. 여기서 나데이 법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네, 얘들아? 그러면 순간을 얼린다가 의미하는 바가 뭐인 것 같아? 순간을 얼린다가 뭐인 것 같아? 라고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요걸 설명하고 나서 요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뒤에 걸 보면서 얘를 추론하려고 그래야 돼? 아니면 허공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어야 돼? 뒤에 걸 보면서 얘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공룡 박사가 뭐 했는지 알아야 되나? 지금 우리의 공룡 박사님께서 뭐 하셨냐면 요걸 보고 야, 순간을 얼린다가 무슨 의미일 것 같아? 했을 때 이 동공을 내가 봤어. 동공을 봤을 때 여기를 향하지 않고 허공을 향했어. 이제 아니 뒤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공룡 박사님. 그렇지 않아, 얘들아? 그럼 다시 순간을 얼린다가 의미하는 바가 뭐인 것 같아? 날 보고 있을 거야? 내 얼굴에 써 있어? 봐. 순간을 얼린다가 준혁아 무슨 의미인 것 같아? 잘 봐. 양정원 씨. 순간을 얼린다가 의미하는 바가 뭐인 것 같아? 연속성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느니라? 순간순간 띵띵띵띵 되어 있는 것들이 그 의미이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친구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친구가 눈에 띵띵띵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괜찮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다음! 마지막이야. 지겨워. 지겨워. 허허허허. 자, 봐. 자, 얘가 무슨 뜻인지 난 잘 모르겠어. 됐죠? 근데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자. 잘 들어줘. 자, 어떤 용어가 등장했어. 자, 용어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용어는 추상적인 말입니다. 용어는 추상적인 말이야. 추상적인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생각하셔야 된다? 뒤에 뭐가 나올 거다?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할 거다. 구체적인 표현. 구체적인 표현을 우리는 용어에 대한 무슨 의라고 생각할 거야?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되느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용어가 중요한 거야? 정의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야. 됐니? 가장 이상적인 건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에 이 행동들이 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도 잘 잡아가셔야 된다. 정의만이라도 잘 잡아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자, 우리 구문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말이 있어. 선행사가 이렇게 나와. 선행사가 뭔지는 아시죠, 그쵸?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해석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냐면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를 하시고 플러스 주어 동사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예컨대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i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with which가 등장했습니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얘들아? with, is, 다음에 주어, 동사, 뾰로롱 이런 식으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됐네 얘들아? 그 다음에 with, is 하면 무슨 뜻이야? 쉽게 라는 뜻이거든요. 됐네 얘들아? 그래서 쉽게 언어가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됐죠? 그죠? 반드시 이 행동들은 꼭꼭꼭 해나가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잡아주시면 우리가 문장들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만한 건덕지들은 좀 다 살펴본 것 같고,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쌓여갔을 때 글이 용이하게 편하게 읽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사실 내가 너희들하고 글을 읽는 데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점들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장을 처리하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자꾸 저런 것들은 좀 누적적으로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특정한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푸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곁들여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테마는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공통점 잡아가는 거, 글의 공통점을 엮어가는 거, 그 다음에 차이점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처음에 1번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1번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1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1번과 관련해서는 얘들아, 일단 글 읽기와 관련해서 추상구체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와 관련해서 이거 자기가 글 좀 잘 읽은 것 같은데 의문사 당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의문사 당한 친구들의 대부분은 아마 2번 선택해서 틀렸을 건데, 그 2번 선택해가지고 틀린 친구들의 대부분은 아마 4번도 고민을 했거나 틀렸거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글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먼저 좀 진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자, 일단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원래 21번 유형이죠, 그렇죠? 21번 유형이고, 21번 밑줄 친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밑줄 의미를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밑줄 친 거를 보자마자 너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이 문제가 출제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안 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얘를 이해하라 라는 의미는 얘를 뭘로 잡으신 상태로 얘들아? 얘를 추상적이다 라고 잡으신 상태로 얘와 같은 속성의 구체 표현을 찾아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빈칸 문제를 풀어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풀이 과정이 거의 빈칸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빈칸 풀이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대입학 파트에서 등장한 빈칸 문제가 밑줄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뭐 빈칸 파트에서 등장한 빈칸들이 빈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부터 일단 가볼 건데요. 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뭐 궤도 이런 뜻이고요. 과학적 진보의 궤도는 거의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rather, 보이니 얘들아? 우리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not A, rather, B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렇죠? 맞아요? A는 B가 아니라 A는 C입니다. 이 꼴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뭘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대답해줘 빨리. A는 B가 아니라 A는 C입니다. rather, 연결시켜준다라고 얘기했던 거 맞아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뭐랑 뭘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B랑 C를 찾아서 두 개 서로 무슨 조? 대조하는 건 뭐 하는 거? 기준점 찾는 거,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똑같이 바로 등장한 꼴입니다. 그럼 다시. 자, 과학 진보의 궤도는 거의 뭐가 아니라 얘들아? 선형적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이 선형적으로 축적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랬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요 it은 누굴 얘기할 거야? 과학적 진보의 궤도를 얘기하겠지. 맞아? 과학적 진보라는 것은 종종 부산물인데 만연한 지적인 틀의 결과물이야. 됐어?
틀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얘들아. 이러한 틀 때문에 생겨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됐죠? 근데 이 지적인 틀이 명령한답니다. 혹은 이미 결정 지어버린대요. 뭘?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것들이 그냥 소음으로 무시되어져야 되는지라고 얘기했어. 다시 우리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 지금 무슨 관계로 고민하면 A는 B가 아니라 A는 C입니다 라는 꼴을 잘 고려 한번 해보시면 A는 B가 아닙니다 해서 중요한 말은 뭐인 것 같아 얘들아? 객관적인 진실들을 쭉 쌓아간다. 됐니? 너희들은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보시는 순간 반드시 떠오르셔야 되는 게 뭐라고 얘들아? 주관적이다라는 말이 무조건 떠올라야 된다고. 심지어 무슨 꼴이니까? 나데이 법비의 꼴이니까 이 뒤에 있는 말 얘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얘를 주관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만 해 얘들아. 꼭! 내 말 이해됐니? 다시 갈게. 내가 이렇게 바라본 계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A는 B가 아니라 A는 C입니다. 됐어? A는 B가 아니라 A는 C입니다의 꼴인 걸 너희들이 인지했어. 됐어?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라고? 말을 뱉어줘 빨리. B랑 C를 서로 대조해야겠다라는 생각할 거라고. 대조는 뭐 하는 행위라고? 기준점을 찾는 행위라고. 여기까지 됐니? 근데 B에서 너희들은 뭘 목격했어? 객관의 속성을 목격했어. 맞아? 속성들은 자꾸 뭐 해가야 된다고? 쌓아가야 된다고. 배경지식이라고. 됐어? 그럼 얘를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이 친구를 무슨 틀 잡아서 얘들아? 주간 틀 잡아서 맞춰서 읽으셔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얘들아? 이거?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나? 주관의 속성 뱉어볼래 얘들아? 뭐가 있었어? 주관의 속성 불러봐. 사실이 아니라 뭐? 의견이야. 잠깐만.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프레임워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관심을 받을 만한지 그리고 어떤 애들을 소음으로 무시해야 되는지를 결정지어버린대. 됐어? 이거는 사실이야 의견이야? 의견이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어? 그럼 다시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뭐야? 소재 간의 관계로 처리해. 소재 간의 관계로 처리해. 주요 소재가 누구랑 누구야? 과학적 진보야. 맞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과학적 진보는 뭐 하는 거야? 머리 굴려. 빨리. 뭐 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 사실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뭘? 어떤 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거야. 맞아?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거야. 이건 뭐인 것 같아? 주관, 객관 대답해줘. 주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알겠니? 반드시 이래야 돼. 이렇게 틀을 잡고 나면 너희들이 글을 읽어나가실 때 매우 편리할 거야. 됐니 얘들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놔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고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그게 우리는 무슨 생각하시라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자. 나는 이제부터 읽어나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밝혀봐야지 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다음 갈게. 리서처들이 마주하게 됐을 때 뭘 실증적인 어떤 abnormal,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 contradict established theory, 이미 설립된 이론에 대조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충동은 뭐가 아니라 분해하는 것, 전체의 구조를 다 분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야. 또 뭐 할래 니네? 또 뭐 할래? A, B 잡아놓고 뭐 해야 돼? 대조 때려야지. 맞아? 그러면 전체의 구조를 다 분해하는 걸 뭐라고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관계 따지면 객관인가 보다. 맞아? 이 뒤에 있는 꼴 뭐야? 개념적인 어떤 연습을 수행한답니다. 뭐 하는 거? 강요하는 거. 그 빠져나온 관찰을 어디로 집어넣었는데? 기존의 틀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얘들아? 틀에 맞춰서 생각한다 이런 얘기네. 맞아? 그럼 이거 주관이네 이거.
아,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른 게 등장하면 무슨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틀에다가 맞춰서 끼워 맞춰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틀에 맞춰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네. 이렇게 간다고. 이 보수적인 경향이야. 대답해줘. 보수적이다 뭐야? 보수의 반대말이 뭐야? 진보야. 진보가 뭐야?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그럼 보수는 뭐야?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야. 틀에 맞춰서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진보와 보수의 속성도 너희들은 알아야 돼. 진보가 뭐라고? 변화 추구. 됐어? 보수가 뭐라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 알아야 돼. 배경 지식이야.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안정성을 보장하기는 하는데 그게 커뮤니티 전체를 혁신적인 어떤 가능성으로부터 눈을 멀게 만든다.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틀에 맞춰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인 거는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인 건 뭐래 얘들아?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수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고. 그죠? 혁신을 하는 걸 우리는 무슨 보라고 한다? 진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어? 다시 다음 넘어가서 여기서부터가 조금 문제야 얘들아. 진정한 발견은, 진정한 개선, 진정한 개혁 같은 것들은 뭐 할 때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억눌린 대조 같은 것들이. 억눌린 대조 뭘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바라봤었던 이상행동 같은 것들이 누적되다가 개념적인 댐이 마침내 뭐 했어? 무너져 버렸어.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적인 댐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미 만들어졌었던 틀. 됐죠? 걔네들이 무너져서 현실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야 될 때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라고 얘기했어. 됐어?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이 뒤에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냐 하면 막 개선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여기 봐. 잘 봐야 돼 이제. 이러한 점에서 전문 지식을 얻는 거야. 어디 안에서? 사고의 지배적인 학파 내에서 전문 지식을 얻는 거야. 됐니? 잘 봐야 돼. 여기서 지배적인 학파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미 기존의 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니 얘들아? 그럼 기존 틀 내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주관이어야 돼? 객관이어야 돼? 대답해 줄래? 주관이어야 돼? 객관이어야 돼? 주관이어야 돼.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not, but. 보여? 그럼 앞에는 뭐여야 되고? 사실을 획득하는 거. 주관, 객관. 대답해줘. 객관이고. 이 이야기는 뭐여야 돼? 주관이어야 돼.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주관과 관련한 속성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해석하는 거. 현실을 해석하는 거.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따르는 거라고. 패러다임 밑줄 쳐놓을래 얘들아? 패러다임은 기억하는 거야. 패러다임이 뭐예요? 한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따르는, 공유하는 사고, 방식, 사고의 틀,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정확하게 위에서 얘기했었던 이 틀이 바로 뭐다 얘들아? 패러다임이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많이 등장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죠? 좋아요. 자,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나는 앞으로 이거를 찾아봐야겠다. 얘가 무슨 말인지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주관, 객관 찾아놓은 상태로 주관, 객관의 속성들에 맞춰가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아, 이 말이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결된 꼴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글과 관련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제가 요거를 딴 것들을 2번 골라가지고 틀린 친구들은 4번도 고민하거나 혹은 틀렸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잠깐 빼놓고 4번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여러분들 4번 잠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잘 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자, 빈칸 얘기 좀 잠깐 좀 합시다. 빈칸. 자, 아까 1번에서 2번 골라가지고 틀렸었던 사람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아까
위에 있는 문맥을 따져보면 마치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을 정확하게 읽어봤을 때 지배적인 지식 학파 내에서의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틀에 맞춰서 바라본다라고 해야 돼. 즉 우리가 무엇을 찾을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찾을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들을 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 빈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기로 약속했냐면 빈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기로 했었냐면 정확하게 같은 말을 찾겠다라는 대전제 하에 같은 말을 찾겠다 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 이러한 순서로 한번 해보기로 했었어.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빈칸을 정리부터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칸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본다 얘들아? 제일 처음에 무슨 시도? 인과관계로 시도 한번 해보자. 됐니? 두 번째 무슨 시도? A와 B를 서로 대조관계로 한번 바라보자. C 무슨 시도 얘들아?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면 A는 B다의 관계로 정리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읽는 것과 내가 정리한 것 사이에서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글의 구조도 활용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첫 번째 등장했었던 빈칸 저 문장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1번 꼴로 정리할 것 같아요? 2번 꼴로 정리할 것 같아요? 3번 꼴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A 1번 꼴이야? 2번 꼴이야? 3번 꼴이야? 너희들은 반드시 1번 꼴로 정리해야 돼. 왜? 해야 한다가 있으니까요. 보여? 야, 내가 관계를 설명하는 말은 많지 않다 그랬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됐지? 자, 중요하다가 나온다. 중요하다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꼴로 바라본다? 인과관계로 바라본다. 뭐뭐 해야 한다도 무슨 꼴이야? 중요하다 꼴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대중들은 뭐뭐 해야만 해 라는 얘기는 대중들이 뭐뭐 하는 건 매우 중요해 라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죠.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야, 그러면 너희들은 무조건 무슨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고? 인과관계로 바라봐야 돼. 됐어? 그럼 다시 나봐.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 매우 성실히 일하는 건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봤어. 다시 매우 성실히 일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봤어. 됐어?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떠올려야 되는 생각이 뭐야? 성실히 일하는 게 왜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돼. 왜? 무조건 무슨 관계로 떠올려야 되니까? 인과관계로 떠올려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돼. 그 글은 무조건 그렇게 흘러가야만 한다고. 돼? 다시.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대중들이 뭐뭐 해야 돼. 맞아?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대중들이 빈칸 할 건데 빈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일은 좋은 일이어야 돼? 나쁜 일이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좋은 일이어야 돼. 됐어?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나중에 너희들이 뭘 찾을 거야? 대중들이 뭔가 해야 될 건데. 됐어? 그 해야 되는 걸 통해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난 그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이 생각이야. 이때 대중들은 빈칸을 할 건데. 됐죠? 빈칸을 통해서 뭔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됐니?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걸 찾으면 나는 그 뒤에 뭘 찾을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할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왔어.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 무조건 무슨 생각한다? 인과관계로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됐어? 대중들은 이거 해야만 해. 됐어? 그러면 뒤에 무슨 얘기 나올 거야? 이거 해야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됐어? 뒤에 봐. 특히 이랬어. 됐어? 특히 그러면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다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야. 됐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말에서 너희들은 뭐랑 무조건 같은 말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 얘랑 같은 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특히니까요. 특히가 뭔데? 앞에 있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야. 맞아? 간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랬어. 뭐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로 읽을래? 아니, 사람들을 뭐라고 읽어야 돼? 대중이라고 읽어야 돼.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며, 얘들아? 그들 정부가 도달하는 결정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위치에 있지 않아 뭐 할?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위치에 있지 않아 다시 뭐뭐 하지 않는다면야. 긍정문으로 바꿔봐. 뭐 해야 뭐 한다야? 뭐 해야 뭐 한다야? 대중들이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위치에 있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내리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거나 혹은 거절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인 것 같은데, 얘들아?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 말 이해 잘 되고 있어, 얘들아? 맞아? 자, 봐.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건 이 내용인데 다른 번호 선택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내가 일부러 보기를 그 꼴을 엄청 집어넣었는데 2번, 4번, 5번 모두 다 무슨 얘기야, 얘들아?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와 관련한 얘기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해됐죠? 해서 2번, 4번, 5번 골랐던 사람들은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똑같은 문제 때문에 틀린 게 똑같이 1번에서 2번을 선택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내 말 이해되셨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자기 글 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는 애들이 그런 함정들에 계속 빠져드니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반드시 합시다. 잘 적어 놓으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잘 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넘어올게요. 일반 진술 예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7번 한번 볼게요. 안녕. 일반 진술 예시 잠깐만 생각해 볼까? 이때 생각이 중요해. 이때 생각이 중요해. 소문자 A, 예시에 도착했을 때의 사고가 중요하다. 맞죠? 이때 무슨 생각해야 돼? 나는 일반 진술을 찾겠다 생각해야 돼. 맞아? 일반 진술을 찾을 건데 머릿속에 일반 진술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올라가서 일반 진술을 소재 간의 관계 중심으로 정리하고 내려와야 돼. 내 말 이해되세요? 됐죠? 자, 빈칸 문제 풀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할 거야? 빈칸 정리부터 할 거야. 빈칸 포함한 문장을 정리할 건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일단 뭘로 시작했고, 얘들아? however로 시작을 했어요. 됐니, 얘들아? 읽어 나갈 건데 having a phrase 이렇게 돼 있어.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뭐가 보여? rather than 보이니? 너희들한테 뭐 하라는 신호야? 대조하라는 신호야. 맞아? 야, 그러면 뭐랑 뭐의 대조야? 생각해야 돼. 머리 굴려봐. 뭐랑 뭐의 대조야? single word랑. 그 다음에 phrase야. 맞아? 기준점 찾자. 기준점 뭐야? single word는 뭐야? 단어. 하나. phrase는 단어. 여러 개. 맞아? 야,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통해서 아이디어 표현하는구나. 여러 단어의 반대말 뭐야? 대답해줘. 하나의 단어야. 됐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랬어. 됐어? 뭘 의미하는 게 아니래? 그 아이디어가 주어진 문화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랬어. 됐어? 자, 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뭐뭐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뾰로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거입니다니까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도 또 무슨 관계여야 돼? 역접대조 관계여야겠다. 됐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역접대조 관계는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의 역접대조야? 아니면 문맥상에 있어서의 역접대조야? 문맥상에 있어서의 역접대조야. 맞아? 잘생겼다 예쁘다의 반대말로서 착하다가 아니라니까? 근데 소개팅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건 반대말이라고.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내 친구들은 항상 나를 야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다? 나 대학교 때 그 항상 내 주변 친구들은 소개팅을 받았거든? 근데 나는 소개팅을 받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 그것도 기분이 좀 되게 상해. 왜? 뭐라고? 어? 한 번의 사유. 그래서 약간 나는 왜 소개를 안 해주지? 키가 문제인가? 아무튼 간에 봐 얘들아. 야 그래서 여기 봐. 여기 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야 첫 번째 문장 봐봐 얘들아. 요거만 하고 쉬자. 첫 번째 문장 봐봐. 지원아 무슨 생각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들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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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꼭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영어 못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아요. 우리 지원이는 수학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잘 봐. 임준아 보여줄게. 우리 임준아. 자 무슨 생각 들어? 장정우 무슨 생각 들어? 어? 하윤아 무슨 생각 드니? 예시구나라는 생각이. 우리 지금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들아? 하하하하 나봐. 야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예시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얘들아? 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랍어를 바라보시는 순간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랍어가 혹시 여러 단어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얘들아. 싱글 월드를 가지지 않아서 이건가?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그게 어떤 이유래. 아랍 애들이 뭐에 도착하지 못해? 컴프로마이즈에 도착하지 못해. 야, 나 왜 지금 했어? 나 지금 딱 봤을 때 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다시 할게. 나 여기서 예를 보는 순간 뒤에 답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 여기 볼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꼴을 한번 볼래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뭐랑 같은 말이야? 그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 옛 나왔어. 이게 아니라 이거입니다. 의 꼴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어디서 등장하겠는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장 어디 갔어?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됐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붙여가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됐어 얘들아? 그럼 뒤에 볼게 얘들아. 아랍 랭귀지는 does provide several ways. 몇몇 가지 방식들이 있답니다. articulate the concept of compromise. compromise를 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런 것들이 있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구나 얘들아? 여러 단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표현한다라는 이야기구나. 알겠어. 이 예시가 보여준대. 잠깐만! 무슨 생각 들어? 준혁아, 너 무슨 생각 들었어, 지금? 이 예시가 보여준대. 무슨 생각 들었어? 무슨 생각 들었어? 빨리 해줘. 답 내용이 나겠대, 씨. 일반 진술이다. 이 생각 들 수 있어? 이 예시가 보여준다며.
그럼 여기서부터 일반 진술이 나오겠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도 무슨 진술이었으니까? 일반 진술이었으니까 이 얘기랑 저 얘기랑 같은 말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맞아? 뒤에 봤더니만 이 친구가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한대, 얘들아? 그 단어를 그 한 단어가, 한 언어가 한 생각을 표현하기 용이한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래. 됐어? 이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 다만 여러 단어로 표현한다라는 것은 뭐가 매우 높다라는 의미야, 얘들아. 쿼더빌리티가 높다 혹은 낮다를 의미하는 거야. 뒤에 봐. 한 언어가 매우 편리한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은 뭐라고? 하이 쿼더빌리티래. 됐니? 그러면 아랍어는 뭐 한 거야, 얘들아? 쿼더빌리티가 매우 낮은 거였어. 내 말 이해되세요? 됐죠? C가 매우 낮다라는 거는 표현하기가 매우 뭐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되신다, 얘들아? 1번 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니?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얘들아, 추상적인 진술이 나왔을 때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뒤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거니까 같은 속성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1번하고 4번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얘들아? 어떤 정보를 찾을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잡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됐니? 그냥 대충 글의 주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다 보면 다른 오답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빈칸 문제도 그렇고 무관한 밑줄 의미를 묻는 문제도 그렇고 무엇을 찾을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한 채로 거기에 맞춰가면서 글들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진술과 예시로 구성되어 있는 글에서 예시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반드시 뭐가 정리된 상황이어야 되고 일반 진술이 정리된 상황이어야 되고 일반 진술과 같은 속성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잠깐 쉴게요. 5분만 쉽시다. 5분만. 자, 갑시다. 조금만 더 하고 엄마 보러 가자. 스카이 나오는 아크리스텐드 오늘은 상상해보려고.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나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8번 잠깐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8번. 8번도 틀린 사람 꽤나 있죠? 8번은 틀린 사람들은 남종윤, 강동원, 차은우를 반드시 써놓으시고 거기다가 별표까지 쳐놓으시고 이런 거거든요. 잘 봐, 얘들아. 아마 B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몰랐을까? B부터 시작하는 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자기가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4번 혹은 5번을 선택한 사람 있어요? 나 지금 검사하러 간다. 혹시 있니? 동기야, 너 몇 번 선택했어? 4번을 선택했다고? 완벽하게 처음에 했다고. 네, 잘하셨네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보자. 내가 어깨가 많이 무거운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지? 자, 볼게, 얘들아. 1970년대에 많은 미국 어떤 시골 사회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연구 수행하는 거, 확산, 농업 혁신의 어떤 확산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그들의 유용한 역할인지, 사회과학자로서의 유용한 역할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이런 문장들 읽을 때 얘들아 너희들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거든요. 엔간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뭘 해보시길 추천하냐면 주요 소재 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자꾸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주요 소재 간의 관계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용한이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수단이 있어요.
모든 수단들은 반드시 뭘 가진다고요?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무슨 생각하셔야 된다고 얘들아? 인과관계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다시 너희들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는 절대 한 번에 잘 안 들어와요. 한 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을 봤을 때 잠깐 멈춰서 뭐 하시는 게 좋다고 얘들아? 소재 간의 관계를 정리할 거야. 됐죠? 소재 간의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서 저기서 유용한 역할과 같은 표현들을 봤을 때 수단과 목적 사이에서의 관계가 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네요. 야,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무슨 단이 되실 거야, 얘들아? 요르단 아니고요. 수단 되실 거야. 맞죠? 해서 농업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됐죠? 농업에 있어서의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됐죠? 이게 진정으로 가장 유용한 역할인지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잠깐 멈춰서 해보면 할 수 있어.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많은 애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쭈르륵 읽고 머릿속에 하나도 남기지 못한 채 넘어가니까 C 같은 것들을 먼저 선택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네, 좋아요. 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자, 갈게, 얘들아. 하드 토마토. 어려운 토마토 아니죠, 그죠? 멋쟁이 토마토도 아니고요. 딱딱한 토마토예요. 자, 딱딱한 토마토고요. 무슨 소 나왔어요? 얼룩소 아니고 황소 아니고 올소가 나왔어요. 자, 올소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이거는 무슨 열이네? 나열이네. 됐니? 자, 나열이 등장했으니까 요 앞에 나왔었던 친구가 무슨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요 친구는 그 친구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통의 상위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가볼게요. 딱딱한 토마토는 포함하고 있대요. 비타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된 보이세요? 보이겠지 뭐. 자, 그럼 비교 표현이 등장했어요. 우리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 표현이 등장합니다. 비교 표현이 등장하면 반드시 빅벌드, 머시기, 대조하자. 대조하는 건 뭐 하는 거다? 대답해줘. 대답해줘, 빨리! 빨리! 기준점을 찾자. 자, 볼까, 얘들아? 지금 여기서 the old software varieties니까 여기서 soft 보이세요? 맞죠? 반대말이 뭐야? har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oft한 거는 뭐 한 거래, 얘들아? 옛날 거래. 그럼 과거와 현대의 대조겠네요. 됐네, 얘들아? 그럼 이 친구는 뭐일 거냐면 new일 거고, 이 친구가 old일 거고, soft한 거일 거야. 여기까지 됐네, 얘들아? 야,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대조했을 때 대답해 줄래, 얘들아? hard와 그 다음에 소프트를 대조했을 때 기준점이요. 대답해줘. 기준점이요. 기준점이요. 비타민이요. 하드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소프트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됐니, 얘들아? 근데 지금 이 친구가 1번이라고 2번이라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올소가 나왔으니까 A1이야, A2야, A3이야. A2인지 3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간에 뭐는 아니야? A1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A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뭘 찾아야겠다, 얘들아? A1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건데 이 친구가 A1이니?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A는 탈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에서 우리는 뭘 써야 돼요? critical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됐어? 이 비판적인 관점은 이라고 얘기했어.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비판적인 관점과 관련한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뭐라고 얘들아?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 맞아? 지금 그게 비판적인 관점일 수 있으니까 일단 냅둬보고 얘는 표현되어진답니다. 어디에서? 급진적인 책,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급진적인 책에서 쓰여진답니다. 나 한번 보자. 내가 순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였어, 얘들아? 뭐 하면? 애매하면 뭐 해라, 그냥? 끝까지 다 읽어라. 첫 번째 문장만 보고 정답을 찾으려고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자, 봐. 이 비판적인 관점은 여기서 표현됐대. 맞아? 이 비판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하시라고? 다 읽으라고.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읽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가볼게. 자, 상업화된 토마토 수확한답니다. 그죠? 토마토 수확이라는 것은 요구한답니다. 뭘? 농부들이 심는데 어떤 종을. 근데 그 종이 뭐냐면 토마토들이 매우 단단하대요. 그죠? 뭐 할 때? 익었을 때도 매우 단단한 그러한 종을 심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니? 잠깐만.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예시 시작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네, 얘들아? 우리 주어진 문장이 뭐였어? 얘가 유용한 역할을 하나? 아닌 것 같은데? 토마토 수업을 뭐 했다고, 얘들아? 기계화 시켰다고. 됐네, 얘들아? 기계화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혁신인가 보네. 됐네, 얘들아? 근데 우리 A 읽고 왔잖아요. A에서 무슨 얘기 있었어? 대답해줘. 토마토 단단했어. 토마토 단단한데 단단한 토마토가 어땠어? 대답해줘. 비타민 많아서 적었어. 적었어. 맞아? 그러면 기계화 시킨 게 좋았네, 안 좋았네? 안 좋았네. 아, 이거 그 예시야?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서 읽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근데 지금 여기 읽어봤는데 토마토 단단해가지고 좋다 그랬어, 안 좋다 그랬어? 그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 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B 다음에 뭐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야? A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이 뒤에도 봤더니만 여기서 기계, 그 다음에 딱딱한 토마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가 이어져 가고 있고, 얘들아? 예시가 이어져 가고 있고, 예시의 시작점은 뭐였으니까? 예시의 시작은 뭐였으니까? B였으니까 당연히 B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C나 A로 갈 건데, 이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딱딱한 토마토의 단점이 아니었으니까 뭘로 넘어가겠다? C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뒤쪽 가볼까, 얘들아? 뒤쪽 가봤더니만 불행히도 많은 고객들은 뭘 좋아하지 않았대? 딱딱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됐니, 얘들아? 딱딱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았다니까 딱토의 장점의 단점이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맞네, 얘들아? 그리고 A에서도 뭐였으니까? 딱토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친구를 바라보시면서 이 친구가 A1이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됐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 모든 그림의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한비라?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올소부터 시작이었어. 됐니, 얘들아? 이 그림의 시작점이 어디였다고? 올소부터 시작이었어. 맞아? 올소를 보는 순간 이 친구가 뭐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이었어. A2의 시작이구나, A2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리고 나서 B를 봤을 때에도 C를 봤을 때에도 저 친구와의 연관성을 고민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B, C, A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였었고, 다른 것들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올소를 무시했던 친구들입니다.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되셨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얘들아? 지금까지 추상적인 진술이 등장했을 때 구체적인 진술을 찾겠다. 그 다음에 일반 진술 다음에 예시가 등장했을 때 일반 진술에 맞춰서 찾아본다. 나열이 나왔을 때 뭘 떠올려 본다? 공통의 상위 개념을 떠올려 본다. 요 생각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 건데, 얘들아. 6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야, 얘들아. 너희들이 어려운 문장을 발견했을 때 이 문장을 그냥 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얘와 관련해서 너희들하고 더 맵에서 한 9,700번 정도 얘기한 게,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가 되려면
일단 여러분들은 적혀져 있는 대로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수용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수용한 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중 문제라고요. 이해가 되면 좋은 거지. 땡큐 베리 마치지. 맞아?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그냥 뭐 하시면 된다고. 이걸 뭘로 잡고? 추상으로 잡고 너희들은 읽어나가시면서 뭐 하시면 된다. 얘랑 같은 속성의 구체 표현을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니? 근데 많은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수용하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됐죠? 볼게. 빈칸 문제니까 빈칸 포함한 문장을 정리부터 할 거예요. 갈게 얘들아. 멜로디는 lingers. linger 하면 무슨 뜻이야? 쭉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뭘 넘어서? instant of each note. 그 음표의 그 즉각적인 것을 넘어서 쭉 이어져요. 어떤 에코를 이끄는데요. 그 에코가 어떤 에코인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우리 아까 컴마 다음에 ing가 등장하는 케이스에서 우리 어떤 식으로 처리하자 그랬었어? 쭉쭉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이런 정보인 것 같아. 어떤 멜로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멜로디가 뭘 넘어서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들아? 어떤 음표의 순간을 넘어선다. 그러면서 뭐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에코가 나오는데 이 에코가 어떤 에코인지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로 처리하고 이제부터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맞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 가봤는데 음악이라는 것은 펼쳐진답니다. 어떤 시간 내에서 펼쳐진다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얘들아? 조금만 힘내봐. 한 15분 정도만.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읽었어. 첫 번째 문장.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 내에서 펼쳐집니다. 이랬어. 머릿속에 남는 정보가 뭐야? 무슨 생각이 들어? 나름의 생각을 해. 그리고 내 거랑 비교하자. 나름의 생각은 해봤니? 해봤어. 나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요 음악이 여기 있는 요 멜로디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 여기까지 돼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 펼쳐진다고? 일단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됐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라고 한답니다.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시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고요. 소재 간의 관계를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일단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음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악은 시간 내에서 펼쳐짐 이렇게 얘기했고 주요 소재 우리한테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라고 한대. 음악으로 인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구나. 요 정도로 나는 뭐 하는 거야? 요 정도로 나는 정리한 거야. 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지 절대. 되니? 못 알아들어도 일단 보이는 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정리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죠? 이제부터 나는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지금 나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니까? 추상적인 상황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글을 읽으면서 얘랑 같은 말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나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씨발 하면서 엄마 생각이 막 난다고. 시대인재가 좋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야, 근데 요 앞에 보니까 주혜연 선생님 막 광고 붙여놨더라? 봤어? 못 봤니? 내가 괜히 긁어부스럼을 일으켰네. 주혜연 선생님 알아? 잘 몰라? 그 EBS에서 엄청 잘 나가셔가지고 이투스 가가지고 이제 막 엄청 잘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여기 사과나무 여기 사과나무 N 여기 아세요? 재수 거기서 수업하신대요. 그래도 나 할 거지? 잠깐만. 다시 갈게 얘들아. 봐봐. 아무튼 간에 봐. 지금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지? 수용부터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난 이거 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상기를 시켜보라.
됐니 얘들아? 이걸 안 했으면 내가 왜 못했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필기하시고 기록하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수정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얘들아? 교정시키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턴트, 뭐뭐에 시선을 돌렸어, 뭐뭐에 의존했어, 음악에 의존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것이 보여준대. 어떻게? 지금이라는 게 절대 고립되지 않는데. 그게 고립되는 게 아니라 뭐 한대요? 뻗어나간답니다. 과거와 미래로. 다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정보가 뭐였어, 얘들아?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와 볼까? 나는 저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니들 생각이랑 내 생각을 비교 한번 해보자. 다시.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나는 이게 궁금한 상황이야. 맞아? 내가 지금부터 찾고 싶은 게 뭐였어? 음악, 시간 내에서 펼쳐진다. 시간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맞아? 나 지금 이게 찾고 싶은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뭘까? 집중해줘. 조금만.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건 뭘까? 얘가 눈에 들어올 것 같아. 왜? 저거 시간 아니야? 맞아? 저거 시간이지, 그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야? 현재가 절대 뭐 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뭐랑 연결된다? 과거와 미래와 연결된다, 확장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나 지금 뭐 한 거야? 추상적인 게 나왔을 때 그걸 구체적인 거에 의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되려면 이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얘가 없어진다고, 머릿속에서. 돼? 심포니는 리스너들을 붙잡는데요. 뭐 함으로써가 아니라 순간들을 얼림으로써가 아니라 뭔 소리 하지 말. 엮음으로써 그들을 뭘로? 연속성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침묵조차도, 음악 내에 있는 침묵조차도 어떤 의미를 얻어요. 소리를 부재로 틀 잡음으로써. 뭔 소리야? 몰라. 깊게 듣는 것은 거주하는 것, 이 다층적인 어떤 순간성. 순간들이 어떻다고 얘들아? 여러 가지 층이라고. 되네라? 그러면 순간들이 여러 가지 층을 이루니까 이걸 뭐라고 읽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연속하구나,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된다고. 되셨어요?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연속적이다. 그러면 이 에코는 어떤 에코야? 현재의 음들을 형성한다고. 어떤 기억들, 지난번의 기억, 그 다음에 다음의 기대. 이게 뭐고? 미래고. 이게 뭐가 된다? 과거가 된다. 얘네들과 다 연결된다라는 얘기니까 정답 몇 번 된다? 2번 된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가자. 마지막. 더 해달라 하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 몇 번? 11번. 삽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같은 말 찾기로 해결할 거다. 되니? 제일 처음에 뭐부터 읽자? 대답해줘 빨리. 본문부터 읽자.
본문을 읽는 목적이 뭐다? 본문을 읽는 목적이 뭐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내용을 파악하며 읽으면서 우리는 뭐도 찾아볼 거다? 단절도 찾아볼 거다. 1번이 중요하다, 2번이 중요하다? 압도적으로 1번이 중요하다. 단절은 못 찾아도 해결할 수 있지만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해됐죠? 단절을 찾아볼 건데 단절을 찾을 때 우리가 활용할 도구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내용.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렇게 활용할 거야. 단절의 정의부터. 단절의 정의는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는 거야. 해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은 문장들을 찾을 거야. 찾고 나서 단절을 찾았어. 그럼 왜 단절됐을까? 왜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문장을 뺐으니까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겠죠.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을 거야? 같은 말이 있을 거야. 됐죠?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같은 말을 확인하세요.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이거를 빼먹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니? 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 첫 번째, 단절을 찾았어. 단절을 찾았고 주어진 문장에 같은 말이 있어. 그럼 그거 정답하고 끝내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째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 단절을 찾았는데 주어진 문장에 같은 말이 보이지 않아. 됐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단절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야. 단절이 아니야. 단절이 아닌데 나는 단절처럼 느꼈다라는 얘기는 앞문장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거니까 따라서 그 해당 문장을 추상적인 문장으로 잡고 읽어 나갈 겁니다. 추상적인 문장으로 잡고 읽는다라는 의미가 뭐야, 얘들아? 나는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셔야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단절을 못 찾았어. 단절을 못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요, 그냥 같은 주어진 문장과 같은 말을 찾을 겁니다. 자, 11번 볼 건데 얘들아,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빠르게 해결합시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인데 4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절이 느껴져야 해요. 왜 단절이 느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준하야, 왜 단절이야? 볼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뭐 얘기는 꿀벌들 뭐 이렇게 윙윙 해가지고 이제 뭐 알려줍니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죠? 4번 앞문장 한번 볼게요. 그가 이야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 복잡하고 명백하게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춤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뭐가 보이세요? however가 보여요. 그죠? 우리는 however가 보이면 우리 뭐 하기로 약속했었어요,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겠다. 차이점을 못 찾겠으면 뭘 제외한 나머지가? 공통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차이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근데 이 뒤에 봤더니만 무슨 얘기 했어요, 얘들아? 움직임을 통하여 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커뮤니케이팅 하고 있어, 디렉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요 문장은 위에 있는 요 문장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혹시 차이점이 보이나요? 차이점이 보이지 않아요?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데 뭘 사용했으니까, 얘들아? however를 사용했으니까 이 문장, 여기 있는 4번은 무슨 절이다, 얘들아? 단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같은 말이 있는지까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주어진 문장에서 얘들아,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니다. 어떤 얘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아니다라는 얘기가 등장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봤더니만 요거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논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어야 되고, 대답해 줄래, 얘들아? 뒤에 읽어봤더니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 동물들도 뭐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었어야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얘기는 쭉 읽어봤더니만 누구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얘들아? 인간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맞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적절한 같은 말이 등장한 거 맞죠, 그죠? 따라서 정답 몇 번 되신다? 4번 되신다. 우리 뭐까지 정확하게 잘 잡아봤다, 얘들아? 역접이 나오는 순간까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정리를 잘 해봤다. 내 말 이해되셨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오늘 얘들아, 사실상 내가 올해 내내 계속 이야기할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했어요. 이해됐죠? 한 번 봐서 잘 정리가 안 되시면 영상 올려드리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계속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숙제 잘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고요. 단어 끝까지 좀 잘 외웁시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